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요,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저기 63빌딩에서 이루어지는 타인 출시 1주년 기념 행사에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오늘 강연은 저 63빌딩의 거의 꼭대기층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 전망이 정말 좋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어디선가 한 적 없는 그런 얘기들을 쭉 모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안녕하세요, 박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투자를 왜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투자 원칙 4가지,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후 준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마 너는 100살까지 살 거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감이 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봐온 그 주변에서 돌아가셨던 그 나이대는 한 7, 80대였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90을 넘기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00살까지 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기대 수명과 기대 여명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나는 100살까지 살게 될 것이고 이 후대에는 정말 120살 이렇게까지 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어야 됩니다. 정말 인류는 오랫동안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왔고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정말 강하게 염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 리스크라는 말을 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를 겪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런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노후를 오래 사는데 그 기간이 유복하지 못할까봐, 가난한 노후를 보낼까봐에 대한 걱정이 가장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실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65세 인구를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는 명확한 기준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1970년에 7%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1994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20년도에는 노인의 비중 3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본이 보여줬던 미래라는 것은 전 국민이 30%가 넘는 사람이 노인일 만큼 나라 전체가 늙어가게 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99년에 고령화 사회, 그리고 머지않은 과거죠. 2017년도에 14%가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5년에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렇게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고령화된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리고 100살, 더 많게는 120살까지 살게 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예전에 진행이 됐었던 서베이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더 이상 부모를 가족이, 즉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 정말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거의 10년 전의 서베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라는 것은 직접 챙기거나 아니면 이런 정부나 사회, 이런 제도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가족이 챙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정말 낮은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한 달에 최소한 155만 원, 더 나아가서는 적정하려면 월 23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매달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많아 보이는, 지금 이렇게 벌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노후 자금이 연금으로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 하는 후회 1위가 노후 자금 모아둘 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심심하고 싶을 만큼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바로 직장을 구해야 되고 거기서 또 한 번의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든 이유는 내가 진작에 노후 자금을 모아두지 않았다는 후회를 가장 크게 한다는 거죠. 저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는 되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도 했고 많은 급여도 받았고 성과급도 받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기를 좀 더 꾸미고 좀 더 떵떵거리고 싶고 그런 욕심에 좀 더 많은 소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부질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걸이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계속 노후 걱정을 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연금이나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도 계속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는 알겠어요. 과연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나의 노후를 챙길 수 있는 수많은 대안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지를 순서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더 손에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을 계속 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들어간 돈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서 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돈을 넣고 굴리고 계속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돈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된다면 이렇게 모아놓은 이 연금저축을 수령 신청을 해가지고 매달 조금씩 타서 실제 연금으로 생활비로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타 쓰는 것은 소액일 거고 모아놓은 것은 목돈일 겁니다. 그런 남아있는 목돈은 여전히 내가 지시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처로 계속해서 굴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 굴리느냐에 따라, 불어나는 정도에 따라 어쩌면 우리는 꿈에 그리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계속 불리면서 일정 부분은 타쓰고 또 불리고 타쓰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 가면서 이 계좌의 자금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뽑아서 나의 노후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의 3층 보장 체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의 노후를 챙길 수 있는 이 노후 자금, 연금이라는 것은 세 가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렇게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그런 국민연금은 내가 나중에 수령을 하면서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에 내가 다닌다면 나의 퇴직금이라는 돈도 이 제도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통해 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퇴직연금 제도가 없다면 IRP라는 것을 터서 내가 내 돈을 넣어서 비어있는 퇴직연금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연금저축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개인형 IRP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 돈을 넣어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미리 넣고 세액공제도 받고 잘 굴려서 받겠다고 하는 이 개인연금까지 3층 연금 체계가 다 합해져가지고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잘 운용이 된다면 이 크기가 내가 아주 오래 살게 되는 긴 노후를 챙겨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겁도 많이 날 겁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시장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과연 내가 안정적으로, 또는 과연 내가 내 돈을 까먹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불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쳐온 그런 퇴직연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을 만들어준 우리의 퇴직연금 제도와 비슷한 401k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과 같은 제도와 함께 더불어서 TDF라는 이런 연금에 잘 맞는 펀드의 하나의 형태가 있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운용 지시를 바로바로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굴리도록 도와주는 디폴트 옵션까지 다 더해지면서 결국 우리는 제도적인 것과 내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지면서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회사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면서 계속 투자가 되고 그 모든 돈들이 노후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죠. 분명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행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윤택한 노후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라는 것은 시중에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연금저축 펀드라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하나의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금저축을 하면서 우리는 예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상품, 펀드상품 등등 다양한 선택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잘 굴려서 결국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그 시점에 얼만큼 많은 자산을 모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동일한 만큼을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자산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의 크기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 저축이라는 것은 납입 과정에서는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중간에 운용 과정에서는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연금을 타 쓰는 수령 기간에는 저율 과세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계좌를 열고 계좌가 없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중간중간 계속 녹아 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생각보다 아주 큰 노후 자산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배분 투자, 장기 투자, 간접 투자, 저비용 투자라는 것이 모두 그대로 구현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의 소득의 원천과 내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작든 소득이 정말 크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다소 분명하게 계산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여유에 맞게 세액 공제를 챙겨갈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액 공제라는 것은 최고 한도만 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을 뿐 최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근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월급을 잘 모아서 나의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연결을 시키면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면 좋은 그런 원칙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한 자산 관리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셔가지고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파인 1주년 기념행사 강연을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주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파인 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